자, 오늘 인물 새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자,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었다. 예, 맞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된 김태현에 관련 이 범죄에 관련된 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제보자가 충격적이게도 자신도 스토킹을 당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동성, 이 남성이었던 겁니다. 남성에게도 이런 김태현이 스토킹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과거 이 김태현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를 했는데 이 제보자는 뉴스를 통해서 이름을 듣자마자 공포에 질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집착하고 스토킹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고 혹여나 본인이 저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어서 상당히 공포스러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성을 스토킹했다. 저는 얼핏 이 기사를 읽고 교수님 약간 양성애자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이 상황을? 네, 사실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성적인 문제만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집착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끝없이 괴롭히는 것이 스토킹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만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상한테는 반드시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대방의 두려움, 공포에서 빚어지는 반응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이나 또는 그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보를 하신 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초기 단계에서 아예 그냥 단절시켜버리고 무대응으로 좀 대응했기 때문에 일찍 이것이 단절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비이성적인 이런 접촉들이 계속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더 위협적인 것을 내가 당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연락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단절을 의미를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하고 막 연락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 번에 딱 인간적으로 끊기가 미안해서 이런저런 또 배려를 한다고 또 뭐 매번 답을 해주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스토커의 어떤 그 오히려 그 협박 의욕을 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제보자의 그 얘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일단 그 당시는 김태현이 19살이었고요. 제보자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스토킹을 한 게 아닌가 여기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제보자한테 휴대전화를 사주고 요금도 내주고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지나친 호의죠. 19살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호의를 보이면서 집착이 시작이 됐고 그 뒤로 이제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거절하니까 본인이 자해한 사진, 또 흉기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집 앞에서 너 기다리다가 너 만나면 죽이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게임 계정을 알려달라고 하고 게임 계정하고 보통 비밀번호하고 많이 같이 쓰죠 SNS에. 예. 근데 그 SNS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 제보자인 척하면서 지인들에게 이상한 내용의 문자들을 보내고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고하면 다 죽인다. 자, 제보자가 했던 얘기죠, 저 얘기. 맞습니다. 저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공포감이 그러니까. 심했겠습니까? 이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거나 누구에게 말하면 부모님과 가족을 모두 해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제보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제보자는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해를 당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김태현 같은 경우는 가족의 이름, 전화번호까지 보내왔기 때문에 더더욱 공포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의, 뭐 핸드폰도 사주고 말이죠. 호의에서 집착, 심지어 이제 본인에 대한 협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점점 이게 에스컬레이팅 되는 막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호의를 베풀거나 자기가 스토킹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을 하게 되면요. 그 거절의 원인이 당사자한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전부 공모해서 나를 거절한다라는 것으로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진에서 있었던 자매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 2012년에 있었던 울산에서도 사건도 다 자매들 이렇게 가족들까지 포함되는 이유가 결국은 갈등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 원인은 온 일가족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확대 공격 행위를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세모녀 사건하고도 이 새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제보자에 대한 어떤 그 행동 양태하고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자해, 흉기의 사진을 보낸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해를 자기 스스로 공격을 하는 거지만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것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높은 성격 장애의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